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겁니다. 네, 이제 미국의 첫 아웃사이더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먼저 미 대선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미국 대선에는 1억 3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60% 정도가 투표한 것입니다. 아직도 개표가 100% 완료된 상태는 아닌데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득표수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당 경쟁에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면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개표가 93% 진행된 상황에서 클린턴은 47.7%를, 트럼프는 47.5%를 득표한 상태입니다. 클린턴이 0.2%포인트 차 앞선 것으로 한국의 대선 룰이 적용됐다면 클린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11일 오후 현재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 270명을 훌쩍 넘겨 209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선 승리를 결정지은 겁니다. 반면 클린턴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역사적인 대이변을 일으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건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이변을 연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미국 우선주의가 그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 건설,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동맹과의 관계 재조정 등 미국 우선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지금은 쇠락한 제조업지대 러스트벨트의 표심, 그리고 중산층 이하 저학력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일자리와 일감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미국 우선을 앞세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대선판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워싱턴 주류 정치와의 정면 충돌도 불사한 트럼프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턴이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재단 특혜 의혹 등 계속된 스캔들로 인해서 클린턴은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트럼프가 그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대선에 막은 내렸는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는 승리 선언을, 그리고 클린턴은 패배 인정을 했죠. 네,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을 넘긴 직후인 현지 시간 9일 새벽 2시 50분쯤 뉴욕에서 첫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맞상대였던 클린턴이 전화를 걸어와 승리를 축하했다고 소개한 트럼프는 간략한 승리 소감과 함께 어떻게 미국을 이끌지 큰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pledge to every citizen of our land that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nd this is so important to me. 그동안 분열을 부추기는 말을 해온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자 태도를 바꿔서 통합 쪽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 세계에 트럼프 공포가 현실화됐는데요. 이 점 역시 의식한 듯 트럼프는 미국 우선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패자인 클린턴은 한참 뒤인 9일 오전 늦게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트럼프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hope that he will be a successful president for all Americans. 트럼프의 승리 선언 그리고 클린턴의 패배 인정으로 대선의 막은 내렸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권 교체 작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8년 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 정부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하면서 백악관 방문을 초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내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 대권이라는 바통을 넘기게 되는데 그 전에 정권 인수인계를 협의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동은 예정됐던 15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반 동안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화합의 모습을 일단 연출했습니다. 회동 직후 두 사람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d a chance to invite him to come to the White House tomorrow to talk about making sure that there is a successful transition between our presidencies. So, Mr. President, it was a great honor being with you, and I look forward to being with you many, many more times in the future. Thank you, sir. 두 사람은 다양한 현안,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몇몇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업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란 핵 합의, 이민 개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이 바로 오바마 레거시로 불리는 대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는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레거시 지키기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내세웠지만 양측의 갈등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는 70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게 됐는데 이런 정권 교체기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70일간 숨가쁜 정권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곧 의장단, 정부 부처별 검토팀, 대통령 취임 준비팀 등으로 구성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중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 할 백악관 참모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앞으로 트럼프 내각에 포진할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내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하는 자리는 무려 4,100개나 되는데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런 인선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발탁한 장관 내정자 등은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19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형식적인 절차인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미 의회에 보내고 내년 1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20일 미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트럼프 시대는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